오늘 방송은 증여세 과세 특례 관련된 상담 사례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네. 비밀 없다, 정답 없다, 네. 공짜 없다. 기업을 오래 하신 분 회장님들이 얘기하는 장수기업의 공통 분모에 깔려있는 세 가지 단어가 바로 공짜 없다, 비밀 없다, 정답 없답니다. 반드시 사후관리 요건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500억까지 해주는데 네. 증여세과세 특례는 100억이에요. 네, 5분의 1. 그럼 어쨌든 사후관리 강도가 이게 5분의 1이 돼야지 맞잖아요. 네.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과세 특례보다 사후관리 강도가 5배 이상 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가업상속공제 세금 없다더라. 난 이걸로 할 거야. 검토도 안 해보고. 이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모르면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아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네. 특히 이 가업승계에 있어서. 왜냐면 어설프게 알다 보면 준비를 안 해요. 예, 차라리 모르면 새롭게 지식을 습득하고 준비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제도를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도입할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증여세과세 특례는 이렇습니다. 이건 어떻든 후계자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신고는 해놓고 가업에 종사 안 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법이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요. 뭐 아들이 대표하다가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제외를 해줍니다. 세법에 곳곳에 이제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그거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뭐 이거는 본인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불가피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표이사 취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왜 대표이사를 이렇게 중요시할까요? 이 가업승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되고 가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책임경영이에요. 오너의 책임경영. 네. 여기에 막 여러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회사가 이게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대표이사 취임 안 한다는 얘기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또 대표이사직을 유지를 못해요. 그 대표이사 유지를 못한다는 거는 결국 이것도 책임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이거 상속공제를 몇십 명한테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냐. 물론 이제 지금 증여세과세 특례는 여러 명에게 해줄 수 있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좋지 않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가업을 일구기까지는 본인이 모든 책임 경영을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해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의 분쟁, 갈등, 그것 때문에 이제 2세, 3세 가가지고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이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인에게 이제 증여를 하고 가업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가업을 유지를 못하는 것도 문제겠죠. 네. 7년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세금을 수십억을 절감해 줬는데 꼴랑 한 3년하고 접어버렸어요. 이거는 계획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제 약하게 하거나 이게 막 힘들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순간 엄청난 조세 회피행위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지분이 줄어드는 거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있을까요? 합병이나 분할 또는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회사를 좀 더 내실 있고 더 지속 가능하게 뭔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 지분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네가 최대 지분 유지해라. 이게 자꾸 최대 주주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게 뭐다? 책임 경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떤 경우든 책임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돈이 필요해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받을 때 그건 제3자가 들어오고 나는 내 주식을 제3자한테 또 주는 거니까 네. 내 지분이 원치 않지만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경영상에 타당한 이 경우에도 뭐예요?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달라고 그래. 근데 지금 이러니까 그냥 그 채무를 출자로 전환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내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이게 경영상의 이유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단 이 경우에도 최대 주주는 유지해라. 그러니까 곳곳의 사후관리에 책임 경영이라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업종 변경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옛날엔 되게 엄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분류 내에 허용하고 중분류 아닌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야, 우리 이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핫도그를 만들고 있는데 야, 이거 핫도그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뭐 라면을 만들게. 아니면 이제 핫도그보다는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들게. 이런 거 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가업상속공제는 5배 강도의 더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나. 그거만 보면 되겠죠. 네. 근데 보니까 5배 강도가 아니라 나한테는 똑같네. 그러면 가업상속공제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어떤 기업은 와 나한테는 이게 10배 강도네. 그럼 이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 아까 대표이사 유지, 가업 유지, 지분 감소 이건 다 동일합니다. 네. 자, 다른 거 뭐냐? 처분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노후돼서 처분되고 그걸 대체하는 건 처분이 아니겠죠, 그거는. 근데 가업이랍시고 받았는데 그걸 처분해가지고 가업자산이 아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근데 이것도 뭐 감당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업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고용의 유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고 그렇죠. 요건이죠. 네. 네. 아까 증여세과세 특례는 이 고용에 대한 요건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고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7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불확실성이 만연할 텐데 이제 지금 상속 시점에 고용을 7년까지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경영상의 부담일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화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는 최소 인만 남겨놓고 그리고 뭐 한두 명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는 뭐 형식적으로 또 대체해 놓을 수 있는 이 탄력성, 유연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자신이 있으면은 가업상속 공제가 유리하죠. 네. 근데 이제 고용 유지에 어떤 변수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굉장히 경직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걸 매년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7년을 다 평균을 해서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7년 전의 고용과 7년 후에 뭐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자동화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인력을 줄여야 최선성이 맞는데 이것 때문에 자동화대로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그럼 고용을 포기한다. 그건 또 쉽지 않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왜냐면 대량 해고를 해서 인건비가 확 줄어들면은 그 금액이 그대로 뭐예요? 이세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를 욕할 게 아니라 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양도세 2월 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 100억에서 200억,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요때가 가성비가 높았어요. 왜냐면 요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뭐 고용은 그때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 무관자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개인 재산을 법인에 넣어요. 개인 부동산 법인에 넘겨요. 그리고 나서 가압승계로 넘겨져 버려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500억으로 늘리되, 여기에 들어간 게 업무 무관자산 빼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자산. 그거는 나중에 후계자가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내라 이거예요. 그건 자본이득이니까. 그건 가압승계하고 관련이 없다. 그 공장에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이 얻은 거는 그게 왜 가압승계하고 관련이 있냐. 누구의 취득가액으로? 돌아가신 분.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거 차라리 그냥 200억대 내가 그냥 이런 거 없이 운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한도는 늘어났지만 업무 무관 자산을 뺀다든가 뭐 양도세 2월 과세가 생겼다든가 하는 문제는 또 최근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요. 세무조사 받아서 일종 이상 그 벌칙을 받게 되면 또 이건 박탈이에요. 가압상속 공제 자격 박탈. 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유지한다고 해서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면제해 줬는데 탈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 가지는 증여세과세 특례 그리고 요거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뭐 업종 유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지분 감소 외에는 뭐 감소화될 일이 별로 없고 뭐 대표이사직을 그만둘 이유가 없는 기업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고관리 요건을 살펴봤을 때 증여세과세 특례가 훨씬 더 유연하고 그렇죠. 합리적이다. 예. 다만 5분의 1이니까 내가 가압상속 공제 이 강도가 5배 정도가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고용이나 양도세 요율과세가 5배가 아니라 나한테는 10배, 20배 될 수 있는 거면 이거보단 차라리 그냥 증여세과세 특례 받아서 가벼운 의무 지키고 일반적인 상속세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상속 플랜을 수립하는 게 더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증여세과세 특례를 적용하고요. 네. 7년이라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산의 처분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양도세 유가세 요건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일반 상속 그냥 정산할 거냐 아니면 바로 가업 상속 공제로 넘어갈 거냐. 1대 5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강도가 5가 아니라 3, 5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 해도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봐도 5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걸로 가야 되겠죠. 그럼 또 7년 동안 이걸 또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과세 종결이 돼요. 근데 위반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을 뿐만 아니라 페널티 성격의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셨고, 여하튼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네,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미룰수록 비용이에요. 조주익선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미루면 미룰수록 그 미룬 비용이 나중에 조세 비용에 전가가 돼서 그거를 지금 현가에서 계산해봐요. 근데 내가 1년을 미룰수록 수천만 원을 그냥 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뭐 결론적으로 나한테 의미가 좀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검토해보고 만약에 적용 대상에 실익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영업이익 버는 거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경영 활동이다. 승계 활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부터 검토하고 준비하는 거가 이제 나중에 수십억, 수백억의 지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한 가업 승계 실전 상담 사례, 아예 보고서를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됐고, 혹시 승계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제가 보니까 1, 2, 3, 4, 5안 결국에 뭐 컨설팅이라는 게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